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가정법을 이제 나타낼 때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가정법이에요. 가정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나눠보자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불확실한 거, 하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이제 조금 낮은 일 있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낮은 일.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이제 그 가정법 현재를 사용해요. 가정법 현재는 일단 불확실하거나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확실하거나 그냥 가능성이 낮은 정도예요. 가능성이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그럴 때 이제 그 가정법 현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는 if 주어 현재, 그 다음에 주어 뭐 will, can, may 쓰고, 얘는 조동사니까 당연히 여기 옆에 그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쓰는 게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현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불가능이 아니라 불확실이라는 거예요. 또는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닌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약간 있긴 있는데 이제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 현재예요. 얘는 그냥 주어가 이렇다면 주어가 이럴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f 얘가 만약이잖아, 그치? 만약 if I pass the exam I will be happy.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얘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행복할 텐데 이거예요. 나는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해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낮긴 해도 걔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통과한다면 기쁠 텐데.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서 가정을 하는 거라서 얘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시험에 통과한다면 행복할 텐데 그대로 해석하니까 얘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두 가지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법 과거,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요거는 무슨 일인지 한번 볼게. 얘는 불확실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완전히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거나 그 다음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런 거를 말할 때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알아.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불가능을 논할 때 하는 거예요. 불가능.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이. 하나는 일단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결과가 난 일. 예를 들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얘는 결과가 난 거잖아, 그지? 그랬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야.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이럴 때 이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생각을 해볼게.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이제 결과가 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지. 이미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누가 뭐 또 탈락을 해서 한 명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을 때예요. 그럴 때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쓸 때 이제 시작이 중요한 거야.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이 한다면은 if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if를 써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당연히 주어를 써야 되겠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런데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아니면 내가 새라면 이 새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사람인데 새가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서 불가능한 일.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할 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현재를 기점으로 이랬다면 이럴 텐데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새가 된다는 거는 현재 내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쓰기는 되게 어색한 거야. 왜냐면 현재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얘는 직설법, 화법하고는 다르게 이제 다른 시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이제 현재에 행해지는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시제 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팩트 요런 거를 쓸 때 현재 시제를 쓰잖아. 그런데 요거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쓸 때는 요걸 현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시제를 쓰냐면 현재를 기점으로 하나를 앞 시제로 보내는 거야. 이렇다면 이럴 텐데. 이렇다면 이럴 텐데라고 한 시제를 앞으로. 현재보다 앞 시제는 뭐냐면 이거 과거예요. 과거. 한 시제를 내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제를 현재로는 쓸 수 없는 게 팩트도 아니지.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쓸 수는 없는 거야. 시제를 동사를 쓸 때.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행동했던 거라서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하고는 반대되고 현재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팩트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뭐 할 텐데 이 텐데에 해당하는 말이 조동사 뭐냐면요. would, could, might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럴 텐데 그러면 여기 주어를 쓰고 would, could, might를 쓰세요. 얘는 조동사지. 그러면 여기 뒤에는 당연히 원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현재형 원형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면 이럴 텐데 라고 쓸 수 있는 이제 가정법 문장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if 주어 과거라고 썼단 말이야. if 주어 과거라고 썼는데 해석을 할 때는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f I pass가 아니라 passed the exam 그러면 I would be happy 이렇게 썼어. 그러면 아까는 past exam이었는데 이번에는 과거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얘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험에 통과한다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다면 이럴 텐데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는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하거나 소망할 때 이제 쓸 때는 if 주어 뭐를 쓴다? 과거를 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시제를 뭐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가 아니라 현재랑 동떨어진 사건이고 현재랑 반대적인 이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갖다 쓴 거지.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해석 뭐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한다면은 다면이니까 당연히 if가 와야 되지. 그리고 주어가 와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이거 가정법 과거는 중요한 게 현재와 반대야. 반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현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가정법 과거. if 주어, 그래서 얘는 과거를 쓰는 거예요. if 주어 과거, 그리고 주어 우쿠마. 얘는 뭐뭐 할 텐데, 일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일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그 조동사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조동사.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게 어울리니까 갖다 쓴 거지. 그리고 얘가 조동사니까 당연히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 원형이 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 주어 과거를 뭐뭐 한다면이라고 현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얘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고 가정법 과거라고 말한다라는 거. 그럼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얘는 또 뭐냐면 얘는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면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그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 지금 나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대학 들어갈 나이가 지났어.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거를 지금 소망하거나 상상하는 일이잖아. 그럼 과거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대학을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떨어진 거지.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 시제는 직설법 입장에서 볼 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건데 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과거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다른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과거 입장에서 한 단계 앞으로 뺀 시제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시제. 아,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 라고 회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잘 봐. 뭐뭐 아까는 한다면이 아니라 얘는 뭐뭐 했다면이에요. 또는 뭐뭐 했었다면 다 똑같은 말이지. 뭐뭐 했을 텐데. 둘 다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잘 봐. 했다면 다면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if겠지. 그리고 얘가 접속사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고요. 이제 동사가 나올 텐데 이제 동사의 시제가 과거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본 건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시제 앞인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이게 대과거라고 하는 거야. 대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 사건은 대과거라고 하고 시제 표시는 과거 완료 쓰는 거 다 알고 있죠. had pp예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 쓰고 그럼 뭐뭐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했을 텐데 그러면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뒤에는 주어 다음에 텐데가 오니까 일단 would, could, might가 올 거고요. 우쿠마는 이제 조동사니까 뒤에 이제 동사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본동사를. 그런데 얘가 과거니까 여기다 과거를 붙이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겼냐면 조동사는 원형으로만 붙여야 되지 과거하고는 연결해서 쓸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인데 이거를 그 원형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는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현재 완료는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현재 완료로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거 입장에서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랬었다면 이거는 한 시제 앞으로 당겨서 과거 완료로 잘 썼어. 그리고 이랬을 텐데 이거는 과거로 써야 되는데 얘가 조동사랑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과거를 쓰지 않고 뭐를 갖다 쓴다는 거야? 그렇지. 현재 완료 시제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 하고 현재 완료를 쓰는 거지. 과거가 조동사랑 같이 쓸 수 없어. 그래서 have p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요렇게 과거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얘들아. 과거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야. 결과가 이미 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니니까 불가능한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현실 사기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새였었다면
그녀에게 빨리 날아갔었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이것도 불가능이지.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합격했어도 했으면 대학에 들어갔었을 텐데 라고 말할 때도 대학에 이제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제를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요 공식으로 써보면 다면 들어가니까 당연히 if가 들어가고요. 주어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과거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had pp로 쓰는 거예요. 뭐뭐 했다면. 그리고 주어가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하면 텐데 때문에 일단 우쿠마를 쓰세요. 우쿠 might. 그리고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과거를 쓸 수 없어서 과거랑 가까운 have pp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이제 그 공식이 가능해지는 거지.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왜냐면 과거 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만드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별 다른 점이 없고,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를 썼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가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라고 하면 이렇게 if 주어 had pp 대과거로 쓰고 얘는 현재 완료로 쓴다라는 거. 이번엔 혼합 가정법이 있어. 잘 봐.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그 다음에 뭐 했다면 뭐 했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왜냐면 현재처럼 말했지만 현재 시제랑은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한 시제 앞으로 당겨서 과거 시제 써서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얘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으로 당겨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그리고 이제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교차로 하는 거야. 뭐뭐 한다면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은 현재처럼 해석하고 이렇게 뭐뭐 한다면 했을 텐데, 그다음에 뭐뭐 했다면 할 텐데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한다면 이거는 뭐야? if 주어 과거. 이게 뭐뭐 한다면이지. 한다면. 했을 텐데 이거는 주어 우쿠마 have pp. 그렇게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했다면 할 텐데. 했다면은 뭐야? if 주어 had pp. 할 텐데는 그 다음에 주어 우쿠마 현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판타지 세계에는 나올 완전히 불가능, 거의 얘는 완전히 너무나 불가능이야. 그런데도 혹시 설마 이런 말을 넣어서 불가능을 강조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는 뭐를 쓴다? should 하고 그 다음에 were to를 쓴다. should 하고 were to를 쓰는데 요거 뒤에는 당연히 다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 혹시라도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should를 넣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if랑 같이 있을 때는 should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혹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설마 이렇다면 이럴 텐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제 자기도 알아 이거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should를 넣는다 또는 were to를 넣는다. 요거를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올 때는 이건 복잡한 사람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 should는 뒤에 우쿠마 말고 will, can, may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가정법 과거에서 if 주어 과거가 주어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그럴 때 이 과거를 쓸 때 비동사는 비동사 과거는 was하고 were이 있거든요. 그런데 was는 쓰지 않아. 뭐만 쓴다? were만 쓴다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1인칭 같으면 I wa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라면 if I was a bird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건데 가정법일 때는 was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현실 세계에선 있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월만 쓰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은 선생님이 하나로 소개해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어차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월이라고 해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인칭 관계없이 월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정법은 현재는 그냥 약간 불확실한 정도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일 정도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 if 주어 현재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시제랑 똑같이 해석하니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결과가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해 보거나 이럴 때 뭐뭐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걔를 현재 시제로는 쓸 수 없는 게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난 일이거나 뭐 팩트거나 이러면 써야 되는데 얘는 팩트도 아니고 현재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한 시제 앞으로 당겨서. 그래서 if 주어 과거 이렇게 했지만 해석은 주어가 뭐뭐 한다면 했다면이 아니라 주어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쿠마 이거는 뭐뭐 할 텐데라는 말이야. 그래서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는 벌써 엎질러진 물이라서 이 일이 안 일어나.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그리고 또는 과거 입장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뭐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는 과거를 기준으로 앞 시제로 하나 넘기면 대과거니까 if 주어 had pp예요. 그리고 얘를 과거로 써야 되는데 과거는 조동사랑 같이 쓸 수 없어서 have pp 시제를 쓴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뭐뭐 했었다면 had pp로 나왔으면 했었다면 했을 텐데 요거 have pp로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둘이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한다면 할 텐데가 아니라 한다면 했을 텐데 했다면 할 텐데 그건 여기 있는 공식들을 서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 강조하고 싶을 때 if 주어 should나 were to 쓴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이라고 주어 wish 가정법이 있었어요. 얘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뭐냐면 좋을 텐데 뭐 한다면 그 다음에 좋을 텐데 뭐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좋을 텐데가 뭐 우드 쿠드 마이트를 써서가 아니라 주어 wish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wish, he wishes, she wishes 이렇게. 그래서 주어 wish를 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쓰지 말고요. 뭐뭐 한다면 아까 뭐뭐 한다면 뭐였어? 짠 앞으로 넘어가봐. 뭐뭐 한다면은 if 주어 과거예요.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팩트도 아니에요. 그래서 if 주어 과거예요. 그래서 if 주어 과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I wish 가정법엔 if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I wish 쓰고 주어 그 다음에 과거를 동사로 쓸 때 과거 시제 그러면 얘가 과거지만 해석은 주어가 이렇게 한다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f는 없지만 이 wish라는 바램을 담아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일이니까 가정법하고 똑같은 해석이에요. 얘가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도 과거로 썼지만 얘는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현재랑은 반대기 때문에 과거로 쓴 거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과거로 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을 텐데 그러면 주어 wish야. 쉼표 쓰면 안 되지 선생님 쏘리. 그 다음에 뭐뭐 했다면 이거는 if 주어 그 다음에 had pp예요. 그런데 if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담을 때도 이렇게 시제를 앞 시제로 한 시제씩 옮겨서 쓴다.